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12월이 되면 2023년 마무리를 위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송년회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힘이 됩니다. 또한 올패키징 TV를 통해 얻은 정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1월 마지막 주 올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패키징이란 용어가 친환경 패키징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면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징이란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고 융합적인 기술이 더해진 데다가 지속가능이라는 낯선 용어와 합해져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무엇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은 프렌즈 기업의 도움과 협찬을 바탕으로 2023년 패키징 트렌드 보고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말하다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여 개의 테마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말하다 보고서는 1차적으로 올패키징 프렌즈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으며 향후 올패키징 저널, 올패키징 사이트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매립 금지 시행이 패키징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폐기물을 매립할 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생분해 포장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활 폐기물을 매립할 때는 생분해 포장재의 역할이 크겠지만 매립이 아닌 재활용 또는 소각해야만 하는 경우 생분해 포장재가 여전히 친환경 포장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올패키징 TV를 통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이 연포장재의 개발과 적용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스낵류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펩시코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는 포장재에 화석 기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영국에서 일부 스낵류 제품에 종이 연포장재를 적용했고 사용 후 종이로 재활용 또는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로아커도 자사의 대표 제품인 웨하스의 종이 연포장재를 적용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종이 포장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포장재 업계 역시 종이 연포장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재활용 현황과 시스템,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종이 연포장재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는 전국 각지의 최고 품질의 사과, 배, 감귤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과일 경연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농산물에도 패키징이 필수인데요. 최근 농산물 관련 친환경 패키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친환경 패키징 개념이 추가된 농산물 포장 규격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올패키징 TV는 앞으로도 농산물 포장 규격의 개정 내용과 친환경 농산물 패키징에 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과일 껍질은 가장 완벽한 식품 패키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의 과육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사과 껍질의 뛰어난 차단성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자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 새로운 식용식품 코팅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와 MIT 연구실에서 개발한 푸드베리즈는 영양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습기로부터 풍미도 보호할 수 있는 비투과성 차단 코팅 기술입니다. 이 신개념 생체 모방 기술은 과일 껍질의 자연 화학 반응을 활용해 영양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섬유, 영양소와 미네랄로 만든 보호식물 기반 코팅으로 식품을 보호합니다. 푸드베리즈는 일반적으로 다루기 힘든 음식에 특히 유용한데요. 아이스크림, 요거트, 후무스, 치즈, 땅콩버터와 같은 제품을 이동 중에도 즐길 수 있는 한입 크기의 스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얇은 포도 껍질부터 두꺼운 오렌지 껍질까지 달콤하고 풍미 있는 맛과 다양한 질감을 끝없이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푸드베리즈의 신기술이 패키징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과 맛을 통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에 자연의 패키징 기술을 더한 푸드베리즈의 패키징이 확대된다면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복합 재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플라스틱 사용량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플라스틱 섬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를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 사이에 아열대 해역에 형성된 부유 해상 플라스틱 폐기물 집합 지역을 말합니다. 크기는 남한 면적의 약 15.9배인 160만 킬로평방미터에 달하며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약 4만 5천 톤에서 약 13만 톤의 폐기물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바다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산업 관련 단신 뉴스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인 울산 ARC 기공식을 11월 15일 열었습니다. 축구장 22개 넓이와 맞먹는 크기로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말 완공된다고 합니다. 울산 LRC에서는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 열분해,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페트 해중합을 한 곳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부가 기술로 플라스틱의 오염도, 성상, 색상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순환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함으로써 원유 사용을 통한 생산 활동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임에도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의 아카페라 심플리가 2023 펜타워즈 음료 부분에서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빙그레 대표 커피 브랜드인 아카페라의 무라벨 RTD 제품으로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필름 라벨을 없애 별도의 분리 배출 없이 간편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조화롭게 배치된 음각 로고와 부드러운 곡선과 각이 어우러진 용기 형태로 라벨 없이도 제품 아이덴티티를 살린 점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플라스틱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유통 과정에서의 파손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을 고려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세미나,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올 패키징은 2023년 마지막 교육으로 배워보자 플라스틱 용기 교육을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실시합니다. 진공, 압공, 사출 등 플라스틱 용기 성형 방법과 관련 가공 기술, 플라스틱 용기의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금형 제작, 용기 성형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 패키징은 포장기사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골판지 연포장 등 다양한 포장재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워보자 플라스틱 용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국내 중소패키징 기업의 미래, 중국 패키징 기업들의 진출입니다. 글로벌 패키징 전시회를 참관할 때 중국 패키징 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 개최하는 코리아팩 2024에도 중국 패키징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중국 패키징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와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기업의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중국 패키징 기업과의 거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패키징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올 패키징 TV는 국내외 패키징 산업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간 브리핑 형태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소개, 신개념 패키징을 소개하는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 패키징 산업의 새로운 매체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간 브리핑 시간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11월 마지막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